병원 바닥 좁은 거 몰랐나? 진나영 네가 감히 그딴 거짓말로 날 속일 수 있을 줄 알았어. 진나영의 가짜 임신이 들통나게 되면서 진나영과 한진태가 동시에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수지 맞은 우리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한진태는 서재에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몇 주 전부터 느끼던 이상한 낌새가 오늘에서야 확실해졌습니다. 마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하나하나 맞춰지는 것처럼 모든 의혹이 명확해졌습니다. 진나영이 한진태의 부름에 응해 서재로 향하고 있을 때 한진태의 마음속에는 불길한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서재의 문이 조용히 열리자 진나영이 조심스럽게 들어섰습니다. 진나영은 한진태의 차가운 시선을 느끼며 몸이 움츠러드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서재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한진태의 표정은 무겁고도 단호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님, 저를 부르셨나요? 진나영은 일부러 밝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진태는 진나영을 가만히 응시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콩이가 출산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이야. 산부인과 진료는 빼먹지 않고 다니고 있지? 진나영은 순간 속이 뜨끔했습니다. 한진태가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숨기고 있는 진실이 들킬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진료도 꾸준히 받고 있고요. 그러나 한진태의 눈빛은 한층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한진태는 진나영을 향해 한 발짝 다가서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어디서 감히 나에게 거짓말을 하려 드는 거야? 진나영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왜? 한진태는 갑작스럽게 책상을 쾅 하고 내리치며 진나영을 향해 외쳤습니다. 콩이는 이미 유산됐잖아. 내가 가짜 임산부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어. 이게 내가 할 짓이야. 순식간에 진나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고 손은 떨려왔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진태를 바라보며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속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진태에게 이 사실을 들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진나영은 도무지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진태의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향하고 있는 곳이 바로 자신임을 깨달았을 때 진나영은 더 큰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한진태는 진나영을 노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콩이를 잃은 것도 안타깝지만 네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더 치욕스럽군.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저질렀지? 내 욕심이 이 정도로 끝을 모르는 건가? 진나영은 무언가 대답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숨이 가빠왔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 드러났다는 충격과 한진태의 냉혹한 시선이 진나영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강하게 느껴졌던 자신감이 모래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난 네가 그런 인간인 줄 몰랐어. 한진태는 천천히 말하면서 진나영에게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콩이를 잃은 것이야 안타깝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내게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어. 이게 너의 본 모습인가? 진나영은 한진태의 차가운 눈빛을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변명도 거짓말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감이 진나영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목을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두려움과 죄책감, 그리고 억눌린 분노가 얽히고 설키며 진나영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한진태는 진나영을 다시 한번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지? 네가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해. 그리고 그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혹할지도 몰라. 진나영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한진태를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 그리고 그 초라함이 한진태에게 완전히 드러났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 한진태의 마지막 말은 진나영에게 더 이상 변명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진나영은 서재를 나섰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더 이상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음을 절감했습니다. 한진태의 분노는 진나영이 이제까지 겪어온 그 어떤 것도 상대할 수 없을 만큼 무서웠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2달 전이었습니다. 2달 전으로 돌아갔을 때 진나영은 머릿속에 가득 찬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해들재단의 후계자로서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진나영은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와 관련된 진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친자 검사 조작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정체가 밝혀지면 한현성이 해들의 후계자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진나영을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진나영은 한현성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진나영은 자신의 몸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계속된 스트레스와 불안이 진나영의 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배가 자주 뭉치고 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진나영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몸이 조금 힘들어지는 것은 감수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진나영은 잠에서 깨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퀭했습니다. 피곤에 절은 자신을 바라보며 잠시 멈칫했지만 진나영은 이내 샤워기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샤워를 마친 뒤 갑자기 하혈을 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진나영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피가 천천히 바닥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보며 진나영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순간을 두려워했는지 그 모든 두려움이 현실로 다가온 순간이었습니다. 진나영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장 응급실에 전화를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멈칫했습니다. 해들병원으로 이송될 것이 뻔했고 그곳에서 유산된 사실이 밝혀지면 자신은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해들재단에서 자신의 위치를 잃는 것, 한현성의 후계자 자리가 위험에 처하는 것, 그것은 진나영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안 돼, 이럴 수 없어. 진나영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대로 응급실에 가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한진태와 김말이, 한현성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끝장날 것 같았습니다. 진나영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끼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진나영은 더 이상 상황을 감출 수 없다는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진나영은 혼자서 그 사실을 감추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이 비밀을 묻어둬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진나영은 무슨 일이든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나영의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불안감과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불안감은 마치 진나영의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이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진나영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진나영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나영의 선택은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릴 도화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진나영은 해들병원으로 향하는 대신 차를 몰고 도시 외곽의 한적한 산부인과로 향했습니다. 해들병원에서 유산 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곳 산부인과는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조용한 곳이었고 진나영은 여기라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진나영은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병원은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병원 접수대에 다가가면서도 진나영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고 진나영은 작은 목소리로 접수 직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 산부인과 진료를 예약하고 싶은데요. 환자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나요? 접수 직원은 익숙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환자의 프라이버시는 저희가 철저히 보장합니다. 진나영은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는 떨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나영은 초조하게 기다리다 마침내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진나영은 천천히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운명의 문이 닫히는 것처럼 무겁게 울렸습니다. 진료실 안은 조용했고 의사는 진나영에게 초음파 검사를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진나영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누워서 초음파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프로브를 진나영의 배 위에 대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사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진나영의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의사가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나영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초음파 화면을 응시하는 의사의 얼굴에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리고 진나영이 듣기에도 콩이의 심장박동이 너무나도 희미하게 들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불안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마침내 의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진나영 씨, 의사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시간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태아를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늦었습니다. 진나영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늦었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태아의 심장박동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유감스럽지만 태아는 이미 사망했습니다. 만약 해들병원 응급실에 즉시 찾아갔다면 태아를 살릴 가능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진나영은 머릿속이 하얘지며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진나영은 떨리는 손으로 배를 움켜잡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해들병원을 피하려 했던 자신의 선택이 이렇게 비참한 결말로 이어질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의사는 진심으로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진나영 씨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울지 알겠지만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아쉽게도 태아를 살릴 수 있는 시기를 놓쳤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진나영은 차가운 진료실 바닥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멀어지고 세상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두려움이 결국 이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했다는 자각이 진나영을 압도했습니다. 자신이 선택했던 모든 순간이 후회로 가득 찼습니다. 그 순간이 하나하나 떠오를 때마다 진나영은 깊은 후회와 죄책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진나영은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콩이를 살릴 수 있었던 기회를 자신의 손으로 놓쳤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가슴 아팠습니다. 산부인과의 차가운 분위기 속에서 진나영의 울음소리만이 허공에 메아리 쳤습니다. 진나영은 이 순간 자신의 인생이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진나영은 병원에서 수술을 마치고 입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은 무겁고 정신은 몽롱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진나영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침묵 속에서 콩이를 떠나보낸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콩이를 잃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가슴 아팠지만 진나영은 울음을 참았습니다. 슬픔을 억누르며 어떻게든 이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침대 옆에서 진동했습니다. 진나영은 한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현성의 목소리가 다정하게 들려왔습니다. 많이 힘들어? 친정집에서 잘 쉬고 있는 거야? 진나영은 잠시 망설였지만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습니다. 응, 몸이 좀 안 좋아서 며칠 쉬려고. 걱정하지 마. 한현성은 한숨을 내쉬며 진나영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말고 편하게 쉬다가 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무 걱정 말고 푹 쉬어. 한현성의 순진한 목소리가 진나영의 가슴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아이가 이미 죽었는데도 여전히 진나영을 걱정하며 다정하게 말하는 한현성의 목소리가 더욱 비통하게 들렸습니다. 진나영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죄책감이 솟구쳐 올랐지만 곧바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절대 이 비밀을 들키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알았어, 고마워, 정말로. 진나영은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진나영은 한숨을 내쉬며 손을 떨었습니다. 이제 이 비밀을 감추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진나영은 어떻게든 콩이가 유산되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가짜 임신을 완벽하게 연기해야 했습니다. 이 결심을 굳히고 나자 진나영은 윤자를 호출했습니다. 어머니는 진나영이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윤자는 항상 진나영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곧 윤자가 병원에 도착하자 진나영은 침대에 앉아 윤자를 맞이했습니다. 윤자는 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우리 딸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무슨 일 있는 거야? 윤자는 진나영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진나영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힘들어 정말로. 그런데 이 상황을 숨겨야 해. 모두에게 콩이가 유산된 걸 절대 들키면 안 돼. 윤자는 깜짝 놀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 유산됐다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려고? 진나영은 굳은 결심으로 윤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가짜 복대를 준비해줘. 복대와 배를 불룩하게 보이게 할 수 있는 옷까지. 그리고 나를 위한 모든 계획을 철저히 준비해줘. 내가 지쳐서 넘어지지 않게 체력을 비축할 수 있게. 윤자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곧 진나영의 결심이 얼마나 강한지 느꼈습니다. 딸의 눈빛에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을 깨달은 윤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나영아. 내 말대로 할게. 엄마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 말고 잘 쉬어. 무슨 일이든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진나영은 윤자의 말을 들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진나영은 철저히 준비해서 모든 사람을 속여야 했습니다. 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윤자는 진나영의 요구에 따라 철저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짜 복대와 함께 진나영을 위한 맞춤형 옷을 준비하고 진나영이 체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했습니다. 윤자는 딸이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윤자도 진나영도 속으로는 알았습니다. 이 거짓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진나영은 철저히 준비된 복대를 착용하면서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 거짓된 임신을 완벽하게 연기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현성에게도 한진태에게도 모두에게 이 비밀을 완벽히 숨겨야 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살아남기 위해 진나영은 철저히 자신을 무장했습니다. 진나영은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지켜야 해, 모든 것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진나영은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이제 이 거짓말을 얼마나 잘 연기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미래가 결정될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진태는 병원장 골프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고급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오늘은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곧 태어날 손주를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만족감에 사로잡힌 한진태는 오늘 모임에서 자신이 이룬 것들을 자랑할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골프장에 도착한 한진태는 오랜만에 만난 병원장들과 인사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각자 병원에 대한 이야기와 가족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한진태는 자신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가족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제 곧 손주를 보게 됩니다. 우리 며느리가 임신 중인데 곧 출산할 예정이에요. 병원장들 사이에서 축하의 인사가 쏟아졌습니다. 한진태는 그들의 반응에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자랑스럽게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입니다. 이 아이가 곧 태어날 손주의 엄마죠. 그러나 그 순간 누군가의 시선이 한진태의 가족 사진에 고정되었습니다. 한진태가 사진을 내밀자마자 한 중년의 남성이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바로 그 남성은 한진태의 대학 시절 동기이자 라이벌이었던 산부인과 원장이었습니다. 그는 사진 속 진나영의 얼굴을 보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여자가 한진태, 이게 내 며느리라고? 산부인과 원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한진태는 그 말을 듣고 조금 당황했지만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 왜 그래? 곧 손주를 보게 됐다고 자랑하려고 사진을 보여줬지. 하지만 산부인과 원장은 한진태의 말을 듣고도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표정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한진태, 손주를 보게 될 거라는 그 자랑, 그건 아마도 불가능할 거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한진태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진나영이 임신 중인 건 확실하다고. 손주가 태어날 때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산부인과 원장은 한진태를 똑바로 바라보며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진태, 나도 이 말을 하고 싶지 않지만 내 며느리 진나영 씨가 얼마 전에 우리 병원에 왔어. 그리고 유산 수술을 받았어. 한진태의 눈이 커지며 산부인과 원장을 노려보았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진나영이 유산했다고? 그런 거짓말을 하다니. 산부인과 원장은 한진태의 분노를 무시하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한진태, 나도 믿기 어렵겠지만 이건 사실이야. 진나영 씨가 우리 병원에 와서 유산 수술을 받았어. 몇 시간만 더 일찍 왔더라면 태아를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너무 늦었지. 진나영 씨가 그런 상태였다는 걸 너희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야. 한진태는 한순간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골프채가 바닥에 떨어질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도 안 돼, 진나영이 유산을 했다니. 하지만 산부인과 원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진태에게 차가운 시선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내 며느리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좋을 거야. 손주를 보겠다는 기대는 접는 것이 나을 것 같아. 한진태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며 지금까지 진나영이 보여준 모든 것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을 느끼며 한진태는 복잡한 생각에 휩싸였습니다. 만약 산부인과 원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진나영은 지금까지 모든 사람을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진태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급히 골프 모임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진나영에게 이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한진태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는지, 왜 진나영이 그런 비밀을 감추려고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동안 속아온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한 한진태는 바로 진나영을 찾아 불러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진실을 확인하고 진나영에게 모든 것을 물어야 했습니다. 이 거대한 거짓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야 했습니다. 한진태는 서재 안에서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진나영이 모든 가족을 속였다는 사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된 임신, 숨겨진 진실, 그리고 그것을 감추려는 진나영의 음모가 한진태의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진나영이 서재로 들어오는 순간 한진태의 눈에는 이미 분노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진나영이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서자 서재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차가워졌습니다. 진나영은 한진태의 무거운 시선을 느끼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설 뻔했습니다. 그러나 입술을 꾹 깨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 앞에서 진나영은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진나영, 한진태의 목소리는 낮고 날카로웠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가족을 이렇게 속였느냐? 너 그동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진나영은 한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눈빛이 단호하게 변했습니다. 아버님, 맞아요.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님이 그걸 터뜨릴 수는 없을 거예요. 한진태는 진나영의 태도에 당황하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뭐라고? 지금 네가 날 협박하는 거냐? 내가 이 모든 걸 밝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나? 진나영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 아버님. 아버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걸. 한진태는 진나영의 말에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네가 지금 나한테 협박을 하겠다는 거냐? 진나영은 한진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목소리를 낮추어 더욱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과거에 현우를 버렸다는 사실 다 알고 있어요. 그 사실을 녹음해놨습니다. 만약 아버님이 저를 몰아붙이신다면 그 녹음은 세상에 공개될 겁니다. 아버님, 같이 죽고 싶지 않으시다면 콩이의 유산 사실을 조용히 입 다물고 계세요.
한진태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네가 감히 날 협박하는 거냐? 한진태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진나영을 쳐다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진나영의 계략이었음을 알게 된 순간 한진태의 마음은 참담함과 분노로 물들었습니다. 진나영은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한진태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제가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님께서 하셔야 할 일은 한 가지뿐입니다. 제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이 상황을 수습할 때까지 잠자코 계세요. 그렇지 않으면 아버님의 과거가 모두 드러나게 될 겁니다. 한진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나영의 차가운 눈빛 속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한진태는 가슴속 깊이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끼면서도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진나영이 말한 녹음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숨겨온 모든 비밀이 한순간에 드러날 위험이 있었습니다. 한진태는 진나영을 노려보며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지 고민했습니다. 네가 그걸 공개한다면 너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그걸 알고 있지? 진나영은 한진태의 위협에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 그 전에 아버님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같이 죽고 싶지 않으시다면 제 말에 따르세요. 콩이의 유산 사실을 조용히 묻어두세요. 한진태는 진나영의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진나영의 강경한 태도와 차가운 논리에 한진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알던 진나영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지금의 진나영은 냉철하고 무자비했습니다. 한진태는 그 자리에서 진나영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선택이 최선일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진태는 진나영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선택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진나영의 협박이 현실화될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진태는 스스로를 다잡으며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려고 애썼습니다. 진나영은 한진태의 반응을 지켜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님,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더 나을지.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아버님도 결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한진태와 진나영이 팽팽한 긴장 속에서 서재에 마주 앉아있는 순간 문이 갑자기 벌컥 열렸습니다. 문 너머로 김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김마리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고 그 눈빛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김마리가 서재에 들어서면서 한진태와 진나영은 깜짝 놀라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김마리가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한진태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마리는 서재의 문을 쾅 닫고는 깊이 한숨을 내쉬며 한진태를 노려보았습니다. 한진태, 네가 정말 그런 인간이었니? 현우를 일부러 외면했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 한진태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마리의 눈에는 그동안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냉혹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게 다 이유가 있어. 한진태는 변명하려 했지만 김마리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이유? 네가 말하는 이유가 뭔데? 우리 아이를 네가 현우를 일부러 외면했단 말이지. 그 아이를 찾지 않았어? 김마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충격과 배신감이 가슴 깊숙이 밀려와서 그녀의 목소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김마리, 그건 내가. 한진태는 말을 더듬으며 어떻게든 변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마리는 더 이상 그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진태의 변명은 더 이상 김마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내가 한 짓을 어떻게든 정당화하려고 하지 마. 내가 나를, 우리 가족을 얼마나 깊이 배신했는지 알겠어. 널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어. 김마리는 눈물을 삼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너를 병원장에서 해임할 거야. 너의 모든 권한을 박탈하고 그 후엔 이혼할 거야. 한진태는 충격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마리의 눈빛에서 그 결심이 얼마나 확고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한진태가 이끌어온 모든 것, 그리고 그가 쌓아올린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려는 결심이었습니다. 한진태가 말없이 김마리를 바라보는 동안 김마리는 시선을 진나영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너 진나영, 내가 가짜 임신부 행세를 하면서 우리 가족을 얼마나 기만했는지 알아? 그걸로 모자라
해들재단의 후계자 자리를 노리며 우리와 함께 사는 걸 반대하다니. 내가 얼마나 괘씸한지 몰라. 진나영은 김마리의 차가운 시선에 움찔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반박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 모든 걸 왜 했는지 들어주셔야 해요. 저는 그저 현성 씨를 위해. 그러나 김마리는 진나영의 말을 단칼에 잘랐습니다. 한현성을 위해?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너 같은 여자가 어떻게 우리 가족을 기만할 수 있지? 너 같은 여자를 현성이의 짝으로 둘 수 없어. 너와 현성이는 이혼할 거야. 그리고 너에게 위자료 소송을 걸겠어. 내 거짓말로 가족들을 기만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진나영은 김마리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현성은 진나영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김마리는 더 이상 진나영을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진나영의 눈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진나영은 간절하게 말하려 했지만 김마리는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 내가 이 가족을 기만하고 우리를 속이려 했다는 걸 용서할 수 없어. 이 집에서 당장 나가. 그리고 네가 한 짓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거야. 진나영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한진태의 앞에서 협박을 하던 자신감은 한순간에 사라졌고 남은 것은 오직 두려움과 후회뿐이었습니다. 김마리의 차가운 결심 앞에서 진나영은 그저 입을 다물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마리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듯이 돌아서서 서재를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서재 안에 울려 퍼졌고 그 자리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한진태와 진나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곱씹으며 서 있었습니다. 김마리가 내린 결단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고 그로 인해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해버릴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드라마 보는 양이의 오리지널 각색 스토리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